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 나는 매매 타이밍을 알려드리는 주식 신호등 팀의 최진혁 대표입니다. 제가 이제 신호등이라는 주식 신호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신호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멈춰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잖아요. 제가 주식을 혼자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요즘 이제 깡통 찼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깡통도 많이 차보고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기도 하고 수익이 많이 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신호등 같은 좀 나에게 뭔가 알려주는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신호등이 주식 신호등이 되고 싶어갖고 주식 신호등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리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할 타이밍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것이 바로 종목일 거예요. 그런 종목에 대한 얘기들 다 어떤 종목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당연히 해드릴 건데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 공부를 이제 해보시면은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의 원칙과 기준 뭐 이런 얘기들일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보고 또 매매를 하다 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이제 현재 지금 하락장애로 볼 수 있는 이 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승장 작년 좀 이제 작년에 좀 나름 상승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이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예, 그거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방법들 역시 반복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날 거다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누구나 시작은 비슷합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저 역시 개인 투자자고 개미 투자자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비슷하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뭐 제가 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든 이 팍스 경제 팁이라는 주식 관련한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을 하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시작은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처음 주식을 했는데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아주머니, 옆에서 일하시는 이제 아주머니께서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봤다고 되게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맛있는 거를 사주셨습니다. 그때 저한테 너도 한번 해봐라.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종목을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100만 원 정도를 손을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괜찮을까 하면서 매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심정이 그냥 도박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하고 매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제가 어떤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날 3시간 만에 7%가 올라서 7만 원을 벌었어요. 당시에 저한테 7만 원이라는 돈은 노가다라고 하죠. 건설 현장에서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 당시에 7만 원 안 줬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죠. 몇 년간 알바를 하고 열심히 모았던 전 재산 800만 원, 800만 원을 제가 뭣도 모르고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반토막 이상 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일주일이 안 걸렸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면은 사람들이 대체 어떤 투자를 했길래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일주일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나냐, 뭘 한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면 모두 다 수긍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직전에 매매를 하게 된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작년 하반기쯤에 주식을 시작하셨다면 당시 저랑 좀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14년 정도가 지났죠. 이 방송에서 저의 그 당시의 그 계좌를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때랑 비교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냈죠. 그리고 뭐 작년 상승장이었죠. 작년 상승장에 꽤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예, 모두가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저 역시도 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최근에 하락장에서도 뭐 저는 하락장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구간에서도 손실은 당연히 리스크 최소화하고 수익들을 나름대로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한 얘기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50분 정도가 진행이 될 거고요. 어, 짧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실 거고 그 방송을 보는 분들이 금액도 투자 금액도 다 다르실 거고요. 그리고 투자 성향 이런 것들도 다를 거예요. 현재 처해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가 모두 다 해결하고 뭐 이렇게 해소해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내용들 위주로 방송을 할 거고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부분 제가 지금 방금 혹시라고 했잖아요. 혹시라고 한 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아래에 그 채팅방 저 그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입장이라고 된 밑에 보이시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상한 문양 같은 게 있는데 저거 이제 저거를 QR 코드라고 하더라고요. 저 QR 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세요.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찍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카메라로 비추기만 해도 저희 그 오픈 채팅방 무료 공개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노란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노란톡도 제가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네, 그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카로 시작하는 그 어플, 그 메신저를 그 노란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 방송에서 짧은 시간 안에 못한 이야기 혹은 오늘 알려드릴 관심 종목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 뭐 혹시 힘드신 분들 있으면 멘탈도 잡아드릴 거고요. 급변하는 시장의 대응 전략 이런 것들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을 지금 보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흔히들 핸드폰 문자 막 오잖아요. 뭐 종목부터 막 보여드린 다음에 오르면은 뭐 환호로 막 하고 내리면 아무 말 없는 그런 조금 이제 검증되지 않은 채팅방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팍스 TV TV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이제 그 검증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전문가의 채팅방이니까 꼭 들어오셔갖고 좋은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추세를 확인하기, 그리고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강한 업종, 그리고 테마를 선정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시장의 추세를 확인하기. 주식 신호등은 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시장 역시 우리에게 신호등처럼 신호를 줍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코스피 월 차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빨간 선 이렇게 빨간색 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웠어요.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5월 이동평균선입니다. 어,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빨간 선 아래로 차트가 캔들이 있으면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 위쪽으로 캔들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일단 이게 시장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명확한 신호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 선 아래에 캔들이 위치해 있으면은 그거는 빨간불입니다. 그건 빨간불이고 이 빨간색 선 위쪽에 캔들이 위치해 있으면은 그거는 초록색 불인 거죠. 자, 볼게요. 이때가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큰 하락을 줬던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당연히 이 인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을 하기는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2월 달이에요. 이 2월 달 하락을 하는 거를 빨간색 선 아래로 캔들이 위치하는 걸 확인한 이후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했다. 이 신호등, 주식 신호등, 시장에서 얘기하는 빨간불을 보고 우리가 멈췄다면 다음 달 추가적인 하락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2달 후에 빨간색 선 위로 다시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초록색 불이 된 거죠.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으면 어떨까요?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식을 들고 갔다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죠. 이거는 2021년 작년 8월입니다. 8월 달에 이렇게 좀 그 선에서 하락을 할까 올라갈까 좀 애매한 상황이죠. 뭐 이걸 뭐 도지형 캔들이라고도 하는데 캔들을 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천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은 주황색 불, 신호등 노란색 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한데 관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불이 켜질지 초록색 불이 켜질지 좀 애매한 상황에서 끝내 빨간색 불이 켜졌습니다. 보시면은 9월달 2021년 9월에 분명히 빨간색 불이 켜졌어요. 이때 우리는 주식을 매도해야겠죠. 비중이 많다면 비중을 좀 줄이는 거를 뭐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하락을 여기서 했다가 바로 이렇게 들어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하락을 하나 싶었는데 결국에 이제 5월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을 줬으니까 이렇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뭐 100%다 매도를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고 멈출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년 9월 달에 우리가 시장의 신호등이 신호를 확인해서 매매를 했다면 우리가 이러한 큰 하락을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월 달이죠. 1월 달 여기 꼬리 이 저점을 계속 저점을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할까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캔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는 있는데 여전히 추세적으로 보면은 하락 추세가 분명합니다. 네, 하락 추세가 분명하니까 지금 이제 뭐 완벽하게 돌아섰구나, 이제 바닥을 찍었구나, 이제는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또 비중을 많이 실었을 때 또 큰 손실을 또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갖고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코스피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1월 말까지 큰 하락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보면은 상승을 할까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내 이러한 이렇게 널뛰기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도 최근에는 다시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흐름으로 옆으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 여기 보죠. 네, 이 부분을 보면은 이때 굉장히 매매하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 사이클을 잘 맞추면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오른다고 샀는데 다음날 떨어져서 너무 무서워 떨어져서 팔았더니 다음날 오르고 이런 그 역사이클 매매를 몇 번만 반복하면 우리의 그 계좌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특히나 좀 상승 하락에 이러한 좀 피로들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하루만 좀 크게 하락해도 뭐 이런 부분이죠.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좀 큰 음봉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이 보여주면 굉장히 공포. 네, 이후에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할 것만 같은 공포 그리고 각종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좀 심리를 흔들죠. 심리를 흔들어서 어,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상승을 줄 때 멘탈이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때 왜 팔았을까? 근데 이제 매수를 해요. 또 매수를 하면은 또 하락을 하죠. 내가 왜 샀을까? 이놈의 손가락 막 그러면서 그리고 또 다시 상승을 주고 해서 또 샀는데 또 하락을 하고 네, 굉장히 힘들죠. 드디어 뭐 하락장이 끝났다. 상승
이렇게 제가 좀 지저분해서 다시 지우고 여기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상승을 주고 이런 식으로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제 하락이 끝났어. 바닥 확인이 되었다. 이러면서 각종 희망적인 뉴스들이 또 도배가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좀 휘둘리는 매매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극도의 뭐 피로감 그리고 실제 계좌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역전하고 어떻게든 손실을 수익으로 만회하기 위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또 악수를 또 두게 되죠. 네,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를 지금은 좀 지나서 어느 정도 횡보장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최선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 뭐 이런 구간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 줘야 뭐 최선이지라고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은 차후에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을 이때처럼 그리고 더 과거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횡보 박스권을 보여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현재의 시장의 상황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이런 그 시장 상황에서 가장 좀 베스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시장에서는 우량주 이런 투자보다는 업종별 테마주 이런 그 업종이나 테마 이런 위주로 좀 시장이 돌아가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업종이 올랐다가 또 저게 올랐다가 또 이게 올랐다가 왔다 갔다 계속 돌면서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거나 뭐 신호등으로 이제 시장이 신호등을 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혹은 제가 이제 신호등 주식이 시장이 얘기하는 신호등을 파악을 해서 얘기해 드리는 그런 것들을 좀 나도 좀 같이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보이는 그 QR 코드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입장 옆에 부분 있죠? 거기를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켜서 비춰주시면 바로 주식 신호등 채팅방으로 이동합니다. 오시면은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못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관심 종목 대응 방법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고 시장 대응 전략 이런 것들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와서 같이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한 업종 테마 선정하기입니다. 사실 이번 지금 제가 강한 업종 테마 선정하기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장에서 통하는 겁니다. 지금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장세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추세의 전환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안정이라는 건 추세의 전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 장세로의 돌입을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러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호재가 나와서 뭐 큰 상승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커다란 추세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박스권 횡보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할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개인별로 다르긴 할 거예요. 개인별로 다를 텐데 우량주만 하시는 분은 상승장이고 하락장이고 횡보장이고 우량주만 고집하십니다. 그리고 개별주, 테마주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해왔던 주식만 매매를 하게 되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은 어떤 장이요? 네, 박스권 횡보장입니다. 이때는 강한 업종 테마 종목에 편입을 하셔서 좀 수익을 내는 거를 노리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매매는 비중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비중 조절 자체가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꼭 반드시 100% 몰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절대 지금 같은 시장에선 하시면 안 돼요.
상승 추세로 확실히 돌아서는 걸 모습을 보고 우량주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계속 강조하지만 확실히 하락 추세이고요. 현재 이후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박스권 횡보 장세다. 여기서 이 뭐 이러한 장에서도 개별 종목에 올인 베팅을 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과 함께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하락 추세로 방향을 딱 잡으면 그러한 어떤 테마주 뭐 이런 그 개별주 올인하면 바로 계좌가 반토막 이상 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떤 업종,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크게 세 가지를 보실 거예요.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방산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관련돼서 이제 현재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비료 관련주들이 갔다가, 어떨 때는 철강이 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알루미늄 관련주 움직이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종목, 이 업종이 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올라타면은 다음에는 저 업종, 저 테마가 오르고, 또 저거를 또 따라갔다가 저게 또 하락하고 이게 오르고, 이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순환매 장세에서 아직 차례가 오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매매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점이 왔는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는 위드 코로나가 좀 대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이 뭐 20만 명 이상 이렇게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뭐 방역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정치적인 의도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오르지 못했던, 많이 눌렸던 종목들이 좀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같이 확인해 볼 거고요. 세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이 금리 인상 관련주라고 해서 FED, 그 미국 연준이죠. 이 연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FOMC 회의에서는 0.25 포인트를 금리 인상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0.5 빅스텝이라고 하는 0.5 이상을 계속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연말까지 1.9% 그 금리가 1.9% 이상 될 거라는 얘기, 내년까지 해서 2% 이상 될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거다. 인플레이션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거는 정말 거의 좀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같이 설명해 드리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도 뭐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먹거리 관련해서 뭐 사료 테마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유가 관련주, 유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요. 세 번째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니켈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죠. 그런 거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는 철강 관련주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주 인프라. 이거는 뭐 전쟁을 통해서 지상 통신망이 망가질 경우에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통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련주고요. 사이버 보안도 뭐 비슷한데, 뭐 어나니머스라는 데서 이제 해킹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갖고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방산 관련주죠. 세계 각국에서 이제 군사력을 좀 증강해야 되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뭐 그 관련된 종목들도 좀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나 극장, 화장품 이런 것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코로나라고 해서 극장을 좀 안 갔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극장을 좀 가서 영화를 좀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도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화장을 안 했는데 또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화장품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금리 인상 관련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주는 왜 보셔야 하냐면 지금 이제 미국 FOMC 연준에서 계속해서 빅스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긴축을 좀 빠르게 하겠다라는 얘기들, 매파적인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맞춰서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죠.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해서 0.5포인트 그 빅스텝을 계속해서 앞으로 회의 때마다 진행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금리가 이제 역전되면 안 되니까 금리가 역전이 되었을 때 혹시라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금은 간단하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니까요. 금리 인상 관련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열어보면서 각각의 종목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 네, 코로나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주 이런 것들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그 횡단보도도 혼자 이제 걸으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좀 쓸쓸하고 좀 외롭잖아요. 혹시 같이 걸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아래 보이는 그 QR 코드 노란톡 들어오셔갖고 저 그 주식 신호등 채팅방으로 바로 이동되거든요. 오셔갖고 좀 같이 매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해야겠지만, 네, 그게 분명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겁니다. 저만 해도 주식 시장에서의 그 15년 정도 제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엄청난 손실에 직면했습니다. 정말 뭐 금액을 떠나서 깡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3번 이상 찼고요. 금액도 막 네, 많이 손실 보기도 했고 하지만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경제TV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네,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좋지 않은 시장도 제가 이제 아까 알려드린 주식 신호등의 관점에서 미리 대응을 좀 했기 때문에 네, 뭐 인버스 이런 것들을 주로 매매를 해서 하락장에서도 괜찮은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횡보장 그리고 이제 뭐 박스권 장세 이렇기 때문에 종목에 조금 눈을 돌릴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단 완전히 추세를 상방으로 돌린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상승장에서 매매하듯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요즘 같은 횡보 박스권 장세에서는 그에 맞는 매매법이 존재합니다. 아래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들어오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함께 시장에 대응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종목 선정하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장에서 신호를 줬죠. 지금 이제 뭐 빨간불이다, 주황불이다, 초록불이다 신호를 줬고요. 그것을 확인했으니까 업종, 테마 이런 것들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테마까지 선정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거다. 종목을 확실하게 이제 매매를 해야겠죠. 종목을 선정할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재무제표 살짝 보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별주, 뭐 테마주 이런 것들 이제 종목별 장세에서 무슨 재무제표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실적 뭐 이런 것들을 보실 것까지는 없고요. 최소한만 좀 같이 확인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 개별주, 테마주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간단하게 요거 정도를 보시면 좀 좋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부채 비율과 유보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말 그대로 부채 비율이고요. 유보율은 쉽게 얘기해서 현금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요.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되죠. 이렇게 뭐 34, 37, 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보율은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사실 회사에서 부채가 없을 수는 없어요. 회사가 부채가 뭐 100%, 200% 이렇게 돼도 그렇게 엄청난 부채라고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부도가 나고 이럴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다른 종목 하나 볼게요. 음, 뭐 세원 ENC라는 종목입니다. 뭐 종목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03 그리고 90, 70이 이렇게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데 유보율 역시 줄고 있어요. 하지만 네, 유보율이 이제 133% 정도면은 네,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볼게요. 판타지오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부채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유보율을 보시면 NA라고 써 있죠. 이거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 돈이 없다는 거고 그 결과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죠. 이 부분만 좀 보시면은 뭐 회사가 돈이 없어갖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대응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의 대응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보시면 돼요. 기업 분석에서 어, 여기 이제 스냅샷이라는 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이 스냅샷이라는 걸 누르시고 아래를 내리면 네,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요. 유보율 꼭 확인하셔갖고 개별주, 테마주 매매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고 최소한의 것들이기 때문에 음, 여기에 이제 모든 그 상황이 다 들어맞진 않는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추리고 추려서 이 정도는 꼭 봐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만 봐도 크게 이제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만 봐도 수익으로 연결 짓기에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차트를 보고 하는 건데요. 최종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트에서는 세 가지를 좀 우선적으로 볼게요. 일단은 여기 보이는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캔들이다, 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캔들 차트, 뭐 강의, 이평선, 뭐 이동평선 거래량 강의 이런 것들은 제가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캔들은 어쨌든 요거 요거를 어떤 걸 보시냐면은 좀 길게 뻗은 것들 있죠.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이라고 하거든요. 어,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뭐 요런 거, 네, 이런 거, 뭐 이런 식의 것들, 이게 좀 길게 빨간색 이런 것들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이제 선 같은 게 있잖아요. 요 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선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캔들이 빨간색 선, 요 빨간색 선 혹은 이 노란색 선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이나 노란색 선의 위에 있는 종목을 사자. 위에 있는 걸 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위에 있는 걸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이 노란색이나 빨간색 선에서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기다리셔라 정도의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만약에 예, 여기까지 이 차트를 봤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빨간색 선이나 이런 그 노란색 선의 각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도가 되도록이면은 좀 우상향인 종목을 보시고요. 어,
이게 이제 각도가 너무 아래로 꺾여 있다, 우하향으로 꺾여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 선이 꺾여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떨어지죠. 하지만 이제 노란색 선, 좀 길게 보시면은 노란색 선을 보시면 되고, 짧게 짧게 보시면 빨간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뭐 물론 두 개 다 우상향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꺾이면은 단기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고, 21선이 지금 아직 안 꺾였으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많은 거를 이제 좀 함축적으로 담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의 빨간색이나 노란색 위에 있는 종목을 좀 보자, 요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최소한 이 정도만 보셔도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이평선의 그 아래 그 캔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도 급등할 수 있고요. 각도, 그 이평선의 각도가 우하향인데 향후에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이 굉장히 넓은데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대응이 가능한 분들의 영역이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뭐 이렇게 좀그 공부하지 않으셨거나 주린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요즘. 뭐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좀 하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여기 밑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건데, 자,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크게 튀어나온 이런 부분 있죠. 이렇게 좀 크게 솟아있는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거래량이 터지면 어쨌든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일단 캔들이 장대 양봉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빨간색 굵직굵직한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빨간색 선, 노란색 선의 위에 있는 종목을 좀 많이 보자. 그리고 거래량은 이렇게 좀 많이 터진, 이렇게 쭉 길게 솟아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렇게 해야 좀 종목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게 100% 주식시장의 100%라는 건 없습니다. 차트를 많이 보고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그 어떤 그 대상, 이 얘기를 하는 대상이 좀 초보자적인,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대상으로 제가 차트를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그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방금 전에 주목해야 될 업종, 테마들 이런 것들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 좋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 테마 보겠습니다. 팜스토리라는 종목, 순서는 크게 상관없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팜스토리, 이거는 이제 사료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먹거리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제가 이런 굵직굵직한 봉들을 좀 보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우리가 이쯤에서 확인을 했어요. 이쯤에서 확인을 했으면은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양봉이 크게 떴고, 지금 이 빨간색 선이랑 노란색 선을 돌파했잖아요. 돌파했고, 이렇게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가 갑자기 나와줬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승을 좀 해주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빨간색 선을 깨면서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볼 거면은 빨간색 선을 떨어졌을 때 좀 매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노란색 선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볼게요. 여기서 아마 여기서 아마 유가가 크게 상승을 줬을 때 이렇게 상승을 준 이후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종목이 아래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 거래량 부분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이 수렴해 있다가 지금 방향성을 오른쪽으로 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선을 계속해서 21선을 지금 현재 지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선도 확인해 보면은 지금 딱 정확히 5일선에 지금 맞닿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좀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지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좀 접근해 보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 같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고가를 찍고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상태네요. 그러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확대를 다시 해보면 여기서 좀 특이하네요. 이 종목은 큰 거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거래량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은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좀 그러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긴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고 이평선들이 이제 그 거꾸로 되어 있죠. 역별이라고 하는데 역별이 되어 있으면서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일단 당분간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은 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 지금 계속 흘러가는 주가의 흐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현재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오는 걸 저는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모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기법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선 다루지 않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냥 세 가지 캔들, 이평선, 거래량만 보고 매매를 지금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최소한 이것만 좀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시면서 시장 확인했고 업황 확인했고 업종 테마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만 좀 최소한 확인하셔도 좋은 결과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쉽게 알려드리고 있죠. 이거 보시면은 차트를 이제 뭐 많이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기준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뭐 얼마에 사라 그리고 뭐 얼마에 팔아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장 좀 기다리시는 멘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경험은 있으시잖아요. 누가 어떤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종목이 바로 오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하고 조금만 하락해도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의 기준, 본인이 이 차트를 보고 여기까지는 좀 기다릴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5일선과 21선 위에 있다가 5일선을 깨고 내려왔는데 21선을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면 거기까지는 좀 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원칙 어떠한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남의 말만 듣고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그 종목이 상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에 매수를 하고 얼마에 매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보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제시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좀 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코리아나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 정도에다가 그어 보고 또 여기다가 이쯤에다가 그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전에 이제 지지를 해줬던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지와 저항이고요. 여기서 봤을 땐 지지와 저항인데 다 깨고 내려왔다가 한 차례 저항을 돌파해서 지지를 만들고 또 한 차례 돌파해서 지지를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파해주고 또 여기가 지지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돌파해준 다음에 이쪽 라인
이 초록색 맨 위에 있는 초록색 선을 지지 라인으로 삼아 주나 싶었는데 한번 깨고 내려오면서 이 두 번째 선이 다시 한번 지지가 됐고요. 지금 흐름을 쭉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지지가 됐고 다시 상승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뭐 다시 하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한국 화장품도 그렇고요. 그러나 지금 이 종목은 아까 방금 전에 본 종목과 조금 다르게 지지 라인을 그래도 최근에 좀 형성해 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형성해 주고 이평선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그리고 이 상승했을 때의 캔들 위에서도 위치해 있고요. 이 코리아나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이네요. 마지막 금리 인상 관련주 두 종목 보겠습니다. KB금융입니다. 일단 오늘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을 하긴 최근에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5일선이 꺾이는 5일선이 이제 우상향을 하는 단기적인 힘을 바탕으로 상승을 보여주고요. 여기 이제 그 21선이 지붕이 돼 갖고 좀 저항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꺾이면서 하락을 보여주나 혹시 좀 겁을 냈었는데 21선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여기서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지금 이 4개의 캔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KB금융은 따로 또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KB금융이라는 종목은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으로 볼게요. 일단 거래량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도 좋습니다. 이평선도 지금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를 했고 5일선, 21선 둘 다 위에 있죠. 그리고 크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도 아니에요. 캔들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힘들이 많이 느껴지는 이러한 캔들들이고 그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기업은행도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한 흐름이고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조금 적기는 합니다. 거래량이 좀 적은데 이 종목도 5일선을 필두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좀 단기적인 힘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5일선이 우상향하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고요. 21선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우상향으로 꺾여서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거래량이 안 나와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모로 외국인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리 인상 관련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팍스TV에서 여러분들이랑 첫 번째 만남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고수가 돼서 좋은 수익이 내는 그날까지 그날이 반드시 올 건데 좀 외로운 싸움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 그 주식 신호등과 함께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다른 말이 없는 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시장의 신호등을 함께 보면서 대응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다시 빨간색 가득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고요. 방송이 끝나고 아래 노란톡 주식 신호등 채팅방에서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